내 딸의 자리에 앉히겠다고? 누구 맘대로? 난 그대가 내 딸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날 밤 마광숙은 술도가 마당을 밤늦도록 서성였습니다. 달빛이 술도가 마당에 스며들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오장수와의 짧았던 결혼 생활, 그 후 빚더미에 앉은 술도가를 지키기 위해 공무원이라는 안정된 삶을 버리고 뛰어들었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수 씨,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다른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장수 씨에게도 시동생들에게도 괜찮은 걸까요? 독수리 술도가를 지키는 게 제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한동석 회장님 곁에서 행복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어쩌죠? 그녀는 한동석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을 주었는지 되새겼습니다. 까칠하고 도도한 줄만 알았던 그가 자신에게는 한없이 다정하고 따뜻한 남자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깊은 애정은 마광숙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서서히 녹여주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는 솔직한 욕심과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누가 될지도 모른다는 죄책감 사이에서 마광숙의 마음은 갈갈이 찢기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부여잡고 애써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정리하려 노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한동석은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광숙 씨가 평소와 달랐던 게 마음에 걸리네. 혹시 장모님이 광숙 씨에게 무슨 말을 한 건 아닐까? 한동석은 장모 박 여사에게 전화를 합니다. 장모님, 잘 들어가셨죠? 그래, 잘 들어왔네. 장모님, 마광숙 씨는 좋은 사람입니다.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새 자네한테 이 얘기하던가? 그래서 전화한 거야? 전화도 그 여자가 시키던가?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마광숙 씨가 시키다니요. 마광숙 씨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니요? 한서방, 알면서 모른 척 하긴가? 내가 결혼은 허락 못한다고 해서 전한 거 아닌가? 장모님, 저 없는 사이에 그런 말을 하셨어요? 마광숙 씨 이제 제게 더없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서방, 말했지만 난 만나는 거엔 반대할 생각 없네. 하지만 재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자네 사회적 위치, LX 호텔의 이미지, 그리고 무엇보다 한결이와 한보미에게 끼칠 영향을 생각해야지. 자네는 아직 젊으니까 모르는 게 많네. 장모님, 마광숙 씨는 누구보다 강인한 여자입니다. 무너질 뻔한 죽은 남편의 술도가를 일으켜 세운 것도 마광숙 씨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마광숙 씨의 따뜻함과 진솔함에 이미 마음을 열었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누구보다 좋은 엄마가 될 겁니다. 아이들이 뭘 알겠나. 그저 어른들이 좋다고 하니 따라가는 것일 뿐이지. 자네, 정말 마광숙이라는 여자가 내 딸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 자리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내 딸은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고뇌와 희생을 감당했는지 자네는 모르는 건가? 장모님, 마광숙 씨는 제 아내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제 삶에 새롭게 찾아온 그 자체로 온전한 사람입니다.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마광숙 그 자체로 빛나는 사람입니다. 저는 마광숙 씨에게 제 삶의 동반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면 분명히 아실 겁니다. 제가 왜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지, 마광숙 씨가 어떤 사람인지요. 제가 다시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부디 편견 없이 바라봐 주십시오. 더 볼 일 없네. 이만 끊겠네. 장모님. 박 여사의 단호함에 한동석은 깊은 상심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광숙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마광숙을 향한 더 확고한 사랑과 함께 그녀를 지키고 싶은 강한 책임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광숙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홀로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외출을 하기 위해 호텔을 나서는 박 여사와 출근하는 오범수가 마주칩니다. 사모님! 아니, 자네? 오 교수 아닌가? 사모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잠시 볼 일이 있어서 들렸네. 자네는 여기 어쩐 일이요? 미국에 있어야 할 사람이? 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이 호텔에서 사내 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가 보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LX 호텔 회장이 내 사위야. 네? 한동석 회장님이요? 그래. 그럼 얼마 전에 저희 형수님하고 만나신 분이 사모님이셨군요. 형수님? 네, 얼마 전에 회장님하고 저희 형수님하고 인사드리려고 만나셨다고 들었는데. 아니, 그럼 그 자네 형순 이름이 설마 마광숙? 네, 사모님, 저희 형순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박정숙 여사는 순간 얼어붙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기, 자네, 시간 되면 잠시 나랑 얘기 좀 나눌 수 있나? 박 여사는 오범수와 함께 호텔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오 교수, 사실 내가 자네 형수 마광숙과 내 사위 결혼을 반대하고 있어. 내 사위와 결혼한다는 건 이 LX 옷들의 안주인이 된다는 소리야. 내 생각에 자네 형수가 그 자리에 적임자는 아닌 듯해. 사모님, 그건 저희 형수를 아직 모르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사모님, 저희 형수는 정말이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희 형이 죽고 술도가는 빚더미에 앉아 아무도 책임질이 하지 않을 때 형수님이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셨어요. 저희 형에 대한 의리 하나로요. 그 망해가던 술도가를 이렇게 일으켜 세운 게 저희 형수님이세요. 그것뿐인가요? 형수님은 저희를 때론 누나처럼, 때론 엄마처럼 보살펴 주셨습니다. 저희 형수님 아니었다면 술도가도 저희 형제들도 이렇게 온전하게 살아가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야기가 오고 가며 박 여사는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저희 형수님 정말 강하고 올곧은 분입니다. 한동석 회장님께는 더없이 좋은 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형제는 형수님이 행복해지는 것이 유일한 바람입니다. 저희는 형수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오범수와의 만남은 박 여사의 굳은 생각에 작은 금이 가게 했습니다. 마광숙이 한동석의 재력을 노리고 접근한 여자가 아니라 오히려 깊은 책임감과 강인한 의지로 삶을 개척해온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마광숙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편한 감정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광숙이라는 여자가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 해도 과연 한동석의 아내가 될 자격이 있는 것인지 박 여사는 쉽게 답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딸을 잃은 아픔을 견디며 살아온 세월 동안 딸의 자리를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았고 그 자리는 오로지 고인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박 여사는 잠시 딸과의 추억을 회상하기 위해 한동석의 짐에 갑니다. 그러던 중 한동석의 서재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딸이 생전에 썼던 일기장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일기장에는 딸이 한동석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들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행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한 장 한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딸이 죽기 며칠 전에 썼던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없어도 동석 씨가 혼자 외로워하지 않고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동석 씨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제가 떠나더라도 동석 씨가 웃음을 잃지 않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디 동석 씨가 저의 빈자리를 채워줄 따뜻하고 강인한 여인을 만나기를, 그리고 그 여인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엄마가 되어주기를, 그것이 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일기장을 읽어내려가던 박 여사의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남편의 행복을 빌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딸의 진정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고정관념과 사회적 시선에 갇혀 마광숙을 판단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딸은 한동석이 행복하기를 바랬고 그 행복이 마광숙이라는 사람을 통해 찾아왔다면 그것을 막는 것은 오히려 딸의 마지막 소원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 여사는 마광숙에게 조용히 전화를 합니다. 나예요. 좀 봤음 하는데. 아니, 호텔 말고 다른 곳에서 보죠. 내가 술도가로 갈게요. 박 여사는 마광숙에게 다시 한번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한동석 없이 단둘이었습니다. 마광숙은
박 여사의 연락에 가슴을 졸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도착하고 마광숙은 박정숙 여사에게 따뜻한 차를 내밀며 무슨 말이 나올까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힘든데 왜 굳이 그 힘든 일을 계속하려 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더 편하고 쉬운 길을 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곳에 남아 술도가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술도가를 지키는 것이 곧 오장숙 씨의 가족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렵고 외로운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마광숙의 눈빛에는 뜨거운 열정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아무 말 없이 마광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위선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마광숙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 굳은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내 사위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만나는 것입니까? 재력이나 배경 때문은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 사위의 위치를 생각하면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회장님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에 끌렸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그저 회장님과 서로 의지하며 함께 행복해지고 싶다는 것 그뿐입니다. 저는 회장님의 빛나는 배경이 아니라 회장님 그 자체를 사랑합니다. 그 진심은 박 여사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오 교수가 그대 시동생이더군요. 오 교수라면 범수 도련님이요? 어머님이 어떻게 저희 도련님을... 예전에 내가 미국에서 오 교수한테 큰 도움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그때 오 교수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 난 재산을 다 잃고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랬었군요. 사실 다 알고 왔어요. 오 교수가 다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형제들 모두가 마광숙 씨의 행복을 제일 원하더군요. 오 교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갖고 있던 마광숙 씨의 편견이 깨졌어요. 얼마나 올곧고 강인한 사람인지 전부 이야기해 주더군요. 사실 마광숙 씨가 내 사위의 지위와 재산을 보고 일부러 접근한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그 부분은 내가 사과를 할게요. 미안해요. 마광숙은 그때서야 고개 숙인 얼굴을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내가 너무 경솔했어요. 당신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저 당신을 나의 잣대로만 평가했어요. 그리고 우연히 죽은 내 딸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딸은 자신이 죽은 뒤에도 사위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더군요. 당신이 동석이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존재인지 알게 되었어요. 아이들도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따르고 있다고 하더군요. 박 여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내 사위가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 결혼 허락할게요. 네? 그게 정말이세요? 정말 저를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그래요. 더 이상 막을 이유가 없는 것 같네요. 박 여사는 마광숙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마광숙은 놀란 눈으로 박정수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마광숙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듯 했습니다. 부디 내 사위에게 좋은 아내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손주들에게도 좋은 엄마가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겠습니다. 회장님과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마광숙의 눈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마음의 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럼 난 이만 사라질게요. 지금 당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럼 갈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 여사가 간 뒤 마광숙은 한동석에게 전화를 합니다. 동석 씨, 어머니가 저희 결혼 허락하셨어요. 마광숙 씨,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정말이에요. 저를 인정해 주시고 행복하게 잘 살라며 축복해 주셨어요. 마광숙 씨, 지금 어디예요?
우리 얼굴 보고 말해요. 동석 씨, 술도가 있어요. 오빠, 저 지금 너무 보고 싶어요. 한동석은 바로 호텔을 나와 술도가로 향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마강숙에게 달려가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비로소 깊은 보홍 속에서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박 여사는 차 안에서 딸의 마지막 소원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동안 많이 외로웠을 텐데 다행이야. 나도 이제 훌훌 털고 떠날 때가 되었어. 행복하게. 한서방. 박 여사는 이렇게 혼잣말을 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과연 마강숙과 한동석의 사랑은 우리의 바램대로 과연 순탄하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떤 이야기로 채워질까요? 그리고 독고탁은 이 모든 상황을 가만히 지켜볼까요? 그럼 다음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려요.